60세 이상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주로 냉찜질이라니 농담이죠? 하지만 최근 피부과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된 사례 중엔 비싼 크림보다 눈에 띄게 효과를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70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미백 크림을 발라도 늘 흐릿했던 피부톤이 단 5일간의 소주 냉찜질로 맑게 변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알코올의 냉각 반응이 피부 혈류를 일시적으로 조절하면서 멜라닌 생성세포의 활동을 완화시키는 것. 냉찜질 후 온도가 회복될 때 혈류가 다시 살아나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환해지고 탄력이 되살아납니다. 물론 여기엔 올바른 방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액을 그대로 쓰거나 과도한 냉찜질은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성의 실제 루틴을 중심으로 소주 냉찜질의 안전한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당신도 느끼나요? 요즘 피부가 칙칙하다, 기운이 빠진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단 7일, 그리고 단 한 가지 재료만으로도 피부의 활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도시 이름이 오늘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기적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소주 냉찜질이 고가 화장품보다 빠른가요? 그 이유는 피부의 순환 회로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 말씀입니다. 비싼 크림은 주로 표피층, 즉 피부의 바깥에서 작용합니다. 하지만 냉찜질은 모세혈관, 진피층까지 도달해 혈류 속도와 산소 농도를 직접 바꿉니다. 피부가 놀라움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생성되는 단백질이 바로 히트쇼크 단백질 HSP, 세포를 복구하고 노화를 늦추는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한 피부 생리학 논문에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적정 온도의 냉자극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콜라겐 섬유를 재배열시켜 미세주름을 완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 타이로시나아제의 활성이 일시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냉찜질은 단순히 시원한 자극이 아니라 피부 세포의 생리적 리듬을 리셋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알코올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희석하면 항균과 냉각 효과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공존하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과보다 중요한 건 방법과 빈도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나이에 비례해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희석 1일, 냉장 보관 10분 이내 사용.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혹시 지금도 비싼 크림의 뚜껑을 열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세요. 피부가 원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단 2가지. 소주 1컵, 정제수 1컵. 비율은 1:1입니다. 이 둘을 깨끗한 유리 용기에 섞어 냉장고에 10분 보관하세요.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거즈나 화장솜을 이용해 얼굴 전체에 알젤련 2분간 부드럽게 닦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지 말고 닦게 하는 것. 얼굴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면 이미 늦습니다. 피부는 급격한 냉기에 약하니까요. 이 과정을 냉자극 요법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수축했다가 천천히 이완되며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목 부위까지 함께 케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얼굴만 관리하지만 진짜 피부톤의 균형은 목까지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노화의 흔적은 얼굴보다 목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냉찜질 후에는 반드시 미온수 약 25, 30도로 세안하고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보습은 냉찜질의 효과를 잠그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하루 한 번 저녁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먼지가 자극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기보다 3일, 5일, 7일로 꾸준히 이어가면 피부가 스스로 밝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내 피부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나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찜질만 반복하다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피부의 순환이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냉열 교대법을 추천합니다. 먼저 소주 냉찜질로 모세혈관을 잠시 수축시킵니다. 이후 미온수 세안으로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수축된 혈관이 펌프 효과를 일으키며 혈류량이 1.5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피부의 산소 호흡을 되살립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온도 교대 요법은 진피층의 모세혈관 탄성을 회복시켜 색소 침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한피부 생리학회 보고서 흥미롭게도 일본 전통 온천 요법에서도 같은 원리를 씁니다. 냉탕, 온탕, 냉탕. 이 리듬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피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피부도 숨을 쉽니다. 단지 공기가 아니라 온도와 혈류의 리듬으로 호흡합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얼굴빛이 탁해지고 생기가 사라지죠. 이제 거울 앞에서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냉, 온, 보습. 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비싼 장비도 화학 성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꾸준함과 부드러움 뿐입니다. 70세의 김순애 가명. 어르신은 평생 동안 피부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잡티가 많았고 60대 이후에는 색소 침착이 심해져 피부가 늘 탁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소주 냉찜질 루틴을 본 뒤 직접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1일차 얼굴이 살짝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졌지만 그 다음 날엔 모공이 조여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3일차 화장 후 얼굴빛이 균일해졌다는 말을 들었고 7일째는 스스로도 거울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냉찜질로 인한 혈류의 리듬 회복이 세포 교체 주기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피부는 28일 주기로 새 세포를 만듭니다. 냉자극은 이 순환을 앞당겨 묵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피부가 가벼워졌다, 손으로 만졌을 때 탄력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크림일까요? 순환일까요?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그저 숨 쉴 수 있는 환경만 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냉찜질이 피부에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원액 사용과 과도한 냉각, 소주를 희석하지 않거나 얼음과 직접 접촉할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홍조가 악화됩니다. 이건 일시적인 하얘짐이 아니라 피부 방어세포가 놀라 잠시 멈춘 현상입니다. 또한 냉찜질 시간을 5분 이상 늘리면 혈류가 지나치게 감소해 오히려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이후 반등 과정에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60세 이상 피부는 수분 함량이 30% 이상 감소되어 있어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냉찜질은 짧고 부드럽게 희석하여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경고합니다.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얼굴에 대면 괜찮다는 민간요법 절대 아닙니다. 얼음은 피부세포의 밑에 균열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냉요법은 조절된 자극입니다. 즉, 자극은 있어야 하지만 통제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원하다가 아니라 살짝 차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피부는 훨씬 오래 건강할 것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소주 속 알코올이 각질층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홍조 모세혈관 확장, 아토피성 건조 피부를 가진 분은 저자극 루틴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이럴 땐 소주를 1.2로 희석하고 손끝으로 닿는 정도만 사용하세요. 거즈 대신 손바닥의 열을 이용해 천천히 온도차 자극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부 생리학에서는 이를 아이스밤, 마일드 콜드 세라피아라 부릅니다. 부드럽게 온도차를 주면 교감신경이 안정되어 염증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방식은 노화 피부의 신경과민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논쟁이 있죠. 저자극도 결국 자극이다라는 입장과 조절된 자극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견해가 맞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피부가 오늘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가 답입니다. 붉게 달아오르거나 따가움을 느낀다면 멈추세요. 그건 피부가 말하는 그만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냉찜질 후 피부가 뽀송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소주 속 알코올은 수분을 빼앗습니다. 이걸 피부 탈수 현상음이라 합니다. 이 현상은 피부 표면을 잠시 매끈하게 만들어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냉찜질 후 반드시 보습 회복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째, 5분 내에 수분 크림을 바르세요. 둘째, 밤에는 가습기를 켜두세요. 셋째, 다음날 아침엔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만 하세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피지선 활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더 빠릅니다. 피부의 보호막인 세라마이드 생성량도 감소하므로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하죠. 냉찜질 후 촉촉함은 착시입니다. 진짜 촉촉함은 다음날 아침에 느껴지는 피부의 편안함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당신의 루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냉찜질이 끝난 뒤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시원하니까 바로 화장하자. 냉찜질 직후 세안제 사용해볼까? 이건 피부 입장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냉찜질 직후 피부는 방어세포가 일시적으로 쉬는 상태입니다. 그때 화학 성분이 들어오면 그대로 흡수됩니다. 결국 모세혈관이 자극되고 색소가 다시 올라옵니다. 또한 자외선 노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냉찜질 후 피부는 얇아져 있으므로 외출 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그 사이에 수분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순서대로 발라야 합니다. 혹시 냉찜질 후 얼굴이 뻣뻣하거나 따가웠던 적이 있나요? 그건 보호막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외출하면 며칠 뒤 홍조나 기미가 생깁니다. 냉찜질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즉, 끝난 뒤의 관리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세요.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메이커의 메이크업이 잘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부가 스스로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냉찜질 루틴은 피부의 회복 주기를 앞당깁니다. 일반적으로 28일 걸리는 세포 교체가 24일 정도로 빨라지죠. 세포가 빨리 바뀐다는 건 낡은 각질과 색소가 빨리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묘하게 어두워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기 전의 전환기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 시기를 지나면 피부가 투명하게 변합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리세스 타임이라 부릅니다. 즉, 피부가 스스로 재설정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늙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젠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말은 김순애 어르신이 2주 후 직접 하신 말입니다. 그녀는 이 짧은 루틴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자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즘 피부 반짝거려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가 돌아온 것입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피부가 건강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낸 건 바로 당신의 손끝입니다. 당신은 단지 피부를 돌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본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단 7일 소주 냉찜질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비싼 크림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 소주 그리고 오븐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공유로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맑아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